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 좀 수익률이 좋았고, 그리고 이제 이익단에서 좀 증가가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어떤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, 이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되잖아요. 리스크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는. 그래서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ROE가 50%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추렸고요.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볼륨 자체,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일정 이상은 좀 거래가 되고 있는, 활발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추렸고요. 그리고 일단은 그 추세가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한 종목들을 좀 추리기 위해서 이제 추렸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안에서 추려진 종목들 중에서 탑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지난 오전장에서 함께 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꽤 그래도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 증시랑 가장 큰 차이점이, 미국 증시는 좀 주기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신규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좋고 기업의 어떤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에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. 그게 일단 기본적인 미국의 어떤 미국 증시의 특징이고, 그래서 오히려 한국 증시만 하다가 미국 증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업황이 아무리 좋고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이제 좀 그 아랫돌 빼서 윗돌 넣기, 약간 이런,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넣기 이렇게 해야 될까요? 네, 그래서 일단은 그 아무리 좋아도 유동성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꾸준한 우상향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또 다시 반납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,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도 밑에 단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, 지금 일단은 수익성이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미국 증시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붙였고요. 네, 일단 11월 1주차에서 좀 수익률이 좋았던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볼 건데, 이게 상당히 특이합니다. 이거는 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의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도 판단이 되는데, 보시다시피 이름에서부터 아실 거예요. 되게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. 제약바이오, 헬스케어 이쪽들이 좀 많아요. 이거는 지난주부터 좀 트럼프 트레이드가 살짝 위축되고 이제 그 해리스 쪽으로 살짝 승기가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,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조금 눌려 있었던 성장주들,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활성화됐을 때는 국채금리 상승했었죠. 그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올랐었고요. 달러 강세 진행이 됐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라던가 어떤 성장주 이런 것들이 좀 눌리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, 이게 조금 반전되니까 오히려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하는,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특징이 아마 이 종목들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첫 번째는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인데, 이건 아마 제약바이오를 좀 좋아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일 거예요.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, 두 번째도 TG 테라퓨틱스, 이 친구가 아니죠.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테넷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. 이름에서 보셨다시피 병원 의료 관련한, 병원 시설 관련한 거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, 앨리슨 트랜스미션 홀딩스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볼게요. 에브비도 이제 바이오 기업이고요. 좀 쭉 보겠습니다.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플랫폼 기업이에요. 우리나라에서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바이오,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, 네, 그런 기업들과 비슷한 일단 그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SC 제형에서는 선도업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, 이게 우리나라에서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1등을 하고 있잖아요. 그 시총 1등을 하게 된 계기가 SC 제형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이거든요. 근데 그 기술을 가장 먼저 좀 선도한 게 할로자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가장 큰 좀 경쟁사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두 기업이 좀 하는 분야라기보다는
좀 계약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일단 그렇기는 한데 지금 할로자임이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로열티 수익이라던가 그리고 제품 판매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주가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좀 하락 추세에 있었거든요. 단기적으로. 이전에 꾸준히 상승이 나오다가 단기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하락 추세 상단 라인에 지금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 요 구간을 좀 돌파해서 이 위로 올라서면은 본격적으로 그래도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또 정고점 돌파를 좀 목표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. 이걸로 한번 그려볼까요? 네, 뭐 이런 것들. 네, 별론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이 엔핸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플랫폼 그 이름이 엔핸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할로자임이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됩니다. 한화로 했을 때 11조 정도 되고요. 매출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한화로 한 올해 기준으로 한 1조가 좀 넘어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알테오젠이랑 경쟁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이 한 20조가 좀 안 돼요. 20조가 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지금 당장 올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가 없어요. 네,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총도 알테오전이 더 큰데 매출은 더 안 나. 막 1,200억. 내년 기준으로 해야 1,200억. 막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알테오젠이 고평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할로자임은 이미 그 SC 제형 쪽에서 좀 선도를 해서 끌고 와서 지금 이 매출 규모를 내고 있는 친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미래 매출을 낼 거를 지금 미리 땡겨와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라는 그 제품이잖아요.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매출이 한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40조 원에서 만약에 그게 정맥주사 제형이니까 SC 제형으로의 전환이 한 50% 정도 이루어진다. 그러면 한 20조 원 정도 되겠죠, 매출이. 그리고 알테오젠이 거기서 로얄티를 한 5% 정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알테오젠이 매년 찍히는 그런 매출 규모가 한 1조 7천억에서 2조 정도 되겠다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혀 고평가라는 그런 생각은 또 안 들죠. 네,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 이 할로자임은 지금 계약 자체가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이 돼 있고요. 알테오젠은 키트루다를 제외하고서는 독점 계약이 아니에요. 그래서 비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타겟이나 이런 것들이랑 더 많이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확장성은 알테오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알테오젠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. 알테오젠 아니야. 할로자임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고 최근의 분위기는 뭐 괜찮았다라는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TG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최근에 거의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뭐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이름이 어려워요.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브리움비가 일단은 그 주요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 브리움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이기는 한데 뭐 독점적인 뭐 알테오젠의 어떤 SC 제형이나 막 이런 플랫폼처럼 혹은 뭐 다른 이따가도 에브비나 막 이런 애들 볼 건데 뭐 전체 글로벌리하게 좀 점유율을 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니기는 합니다. 로슈의 제품이 아마 가장 많이 팔렸나 아마 그럴 거예요. 네, 그래서 일단 그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좀 후순위에 있는 친구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르고 매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CMO 계약을 해가지고 삼바 쪽이랑 이제 그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삼바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G 테라피틱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. 이 TG 테라피틱스의 뭐 브리움비나 이런 것들이 매출 규모가 좀 크게 성장하게 되면은 삼바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다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. 네,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그리고
마찬가지로 이 TG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매출액이나 그리고 순이익이나 EPS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.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고, 그리고 내년도 EPS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1000% 이상 증가를 할 걸로 지금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ROE도 한 80% 이상 좀 증가를 했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입니다.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 랑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서 어느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지, 이거는 이제 그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.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핀비즈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들은 이렇다,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다음은 테넷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, 사실 이 기업은 뭐 최근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해요. 큰 틀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좀 끌고 올라가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8월 달부터는 옆으로 좀 기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횡보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추세 추종으로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부터, 그 이후부터 좀 추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상단 돌파 시에 조금 본격적인 상승을 좀 꾀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, 테넷은 뭐 제약바이오 기업은 아니고요. 병원 의료시설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근데 일단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다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고, 앞으로 그 성장세를 유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것이 최근에 주가의 상승을 좀 도모한 그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크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4월 달에 병원 6개를 UCI랑 그리고 어드반티스트 쪽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기존에 좀 수익성이 안 좋았던 병원들이어서 이걸 매각함으로써 어느 현금성 자산이라던가 그리고 재무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그 순이익 증가율이 거의 400% 이상 증가를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순이익 증가율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익만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결국엔 방금 말씀드렸던 좀 자산의 일회성 요인인 그 영향이 있다. 그래서 이게 추세상으로 좀 연속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3분기는 좋았지만 연속성은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일단은 골자고요.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앨리슨 트랜스미션 홀딩스라는 기업인데, 이게 이전에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보시다시피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잘 갑니다. 조용히 되게 잘 가는, 꾸준히 뚜벅뚜벅 잘 가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갑자기 쓱 급등을 했어요.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얘는 뭐 제약바이오랑 전혀 상관은 없고 상용차 그리고 군용차 이런 쪽에서 그 전자동 변속기 만드는 기업이고,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판매하고 이러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한 내용들, 뭐 전기차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 좀 반영이 될 때마다 좀 부각이 되고요. 상업용 자동차 있잖아요. 상업용 차라고 하면은 우리 막 공사할 때 막 트럭 있잖아요. 막 이런 트럭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, 그런 트럭용 변속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기업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트레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.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이슈는 미국의 어떤 그 전차, 이제 군용 전차죠. 에이브럼스 전차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의 군용 차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규모 자체는 상당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수주를 받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최근에는 커민스랑도 2027년도부터 대중교통 공급용 전기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트레인을 개발하기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이게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, 막 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좀 전통 에너지로 움직임이 나왔었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전기차, 하이브리드 이런 걸로 바꾸는 좀 추세에 있고,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나 뭐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
가 지금 뭐 전기차 캐즘 쪽에서는 좀 많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뭐든 간에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워낙에 어떤 수주의 어떤 고객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투자 포인트로 되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순이익 증가율 잘 지키고 있는 친구고, 다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살짝 좀 급격한 상승은 좀 둔화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더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살짝 그렇다.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뭐 매출이라던가 이제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계속 꾸준히 잘 늘어나고 있는 것도 체크가 되시죠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브비라는 기업인데, 에브비는 이제 휴미라라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. 아마 휴미라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, 이게 휴미라가 원래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인데 얘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는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가 만료가 됐어요.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매출 규모 단에서는 살짝 좀 우려를 할 만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뭐 휴미라만 파는 거는 아니니까요. 네, 그래서 최근에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좀 구축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,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알리아다 테라퓨틱스를 최근에 한 2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최근이고요.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었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행성 파킨슨병 치료제인 바이알레브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. 네, 이것도 굉장히 최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뭐 휴미라만으로 해서 끝났으면은 이 친구의 어떤 주가의 기대감이 좀 제한적이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기업도 자꾸 친구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아닌데 그렇죠? 네, 일단 3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 같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의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. 그래서 급등세가 좀 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.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에브비도 뭐 EPS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네, 상당히 좋습니다. EPS 증가율 뭐 300% 올해 지킬 걸로 기대가 되고, 근데 내년에는 조금 뭐 둔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최근에 뭐 투자 의견 상향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였었고,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주가의 평균보다 아직도 좀 밑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봤을 때 좀 추가적인 상방 여력을 더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언제나 신약 관련한 기업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,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그 해리스도 그렇고요. 특히나 해리스도 그런데 해리스가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워낙에 약값이 비싸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는 게 그 둘 후보의 똑같은 그 공약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신약 가격 자체가 좀 낮아질 거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고, 최근에 IRA가 확정된 걸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그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역시나 다변화돼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돼 있는 친구들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